이마트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요즘 좀 답답하시죠?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상징인데 주가 흐름을 보면 한숨부터 나오게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 1등 할인점 주가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오늘 분석에서는요, 이마트의 현재 상황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고 지금이 정말 바닥을 알 수 없는 위기인지 아니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지 그 핵심을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이렇게나 친숙한 이마트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요? 이 역설적인 상황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풀어봐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마트가 지금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건 그냥 동네 마트 하나가 힘든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거대한 제국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아는 이마트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마트는 물론이고 창고형 할인점인 트레이더스, 가성비 끝판왕 노브랜드도 있고요. 온라인에는 SS주랑 G마켓까지 품고 있죠. 심지어 스타벅스, 조선호텔. 와, 정말 대단하죠?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거대한 덩치가 지금은 오히려 족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말은 그만하고 팩트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역시 숫자가 가장 정직하잖아요? 이마트의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주는 숫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3분기까지 성적표를 한번 볼게요. 전체 매출은 그냥저냥 비슷한데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SSG닷컴이랑 이마트24 여기서 계속 돈을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야심차게 미래 먹거리라고 투자했는데 이게 지금 그룹 전체를 끌어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숫자 0.2배. 이게 지금 이마트의 현주소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PBR이 0.2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이마트가 가진 땅, 건물, 재고 다 팔아치우는 게 현재 주가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를 그냥 정리하는 게 주주들한테 이득이라는, 와, 정말 굴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 듣기만 해도 좀 답답하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모두가 안 좋다고 할 때가 기회일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바꿔서 이마트가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세 가지 반전 카드,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 반전 카드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첫째, 새벽 배송 규제가 풀릴 가능성. 둘째, 든든한 알짜 자회사들의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재무 구조를 탄탄하게 만든 것.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건지 하나씩 뜯어보죠. 오늘 내용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게 뭐냐는요. 드디어 대형마트도 밤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대수냐 싶으시죠? 천만에요. 이게 진짜 엄청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쿠팡 같은 곳은 물류센터 짓느라 조 단위를 쏟아붓잖아요. 근데 이마트는요. 전국에 쫙 깔려있는 매장들이 그냥 그 자체로 물류센터가 되는 거예요. 추가 비용 거의 없이요. 그동안 애물단지 취급받던 오프라인 매장이 순식간에 최강의 무기가 되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마트가 버틸 수 있는 또 다른 힘, 바로 이 든든한 캐시카우들입니다. 특히 스타벅스랑 조선호텔, 이 둘이서만 매년 2천억 원이 넘는 현금을 쫙쫙 벌어다 줘요. 본업이 좀 휘청거려도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버티고 또 미래를 위한 투자도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효자 노릇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정용진 회장이 자기 지분을 확 늘린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시그널이에요. 시장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책임지고 이 회사 살려낼 겁니다. 믿어주세요. 하고요. 오너가 직접 이렇게 나서면 의사결정도 빨라지고 뭔가 좀 더 과감한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근데요, 이렇게 좋은 얘기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주식을 사고 싶어지잖아요. 하지만 잠시깐만요.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법이죠. 이마트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뼈아픈 리스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불편한 진실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전체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냥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2025년이면 10%도 안 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이건 이마트가 장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대형마트라는 산업 자체가 그냥 저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위기죠.
온라인 시장은요, 여긴 그냥 전쟁터, 아니 지옥도입니다. 쿠팡이 꽉 잡고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엔 알리, 테무 같은 중국의 공룡들이 미친 듯이 치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살벌한 곳에서 이마트의 온라인 부문은 계속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 아주 힘겨운 상황인 거죠. 자료에 나온 이 한 문장이 정말 뼈를 때립니다. 이미 온라인으로 넘어간 소비자의 발길을 돌리기에는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벽 배송 하나만 짝 허용해 준다고 해서 이미 쿠팡의 로켓 배송의 영원까지 익숙해진 사람들을 다시 쓱닷컴화로 데려오기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떠난 마음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아주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한쪽에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엄청난 호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구조적인 위기라는 거대한 암초가 있어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고 팔아야 하는지 그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크게 세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 즉 베스트 케이스는 규제도 풀리고 온라인 사업도 흑자로 돌아서는 건데요. 이러면 주가가 14만 원까지 간다고 봅니다. 보통 수준이면 11만 원. 하지만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규제도 안 풀리고 소비도 얼어붙으면 6만 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어떤 이벤트가 터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 한 방에 지르지 말고 나눠서 사라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일단 지금 7, 8만 원대에서는 이 정도면 바닥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전체 투자금의 30% 정도만 먼저 들어가라는 거죠. 일종의 발을 담그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거죠. 새벽 배송 규제가 풀린다는 뉴스가 딱 뜨면 그때 40%를 더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사업이 드디어 흑자를 냈다는 게 확인되면 그때 나머지 30%를 채워서 투자를 완성하는 거죠. 아주 스마트하고 신중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정리해 볼게요. 이마트의 장점은 규제 완화라는 엄청난 한 방이 남아있고 돈 잘 버는 자회사들이 뒤를 받쳐준다는 거. 단점은 대형마트라는 배 자체가 가라앉고 있고 온라인 경쟁은 너무나도 치열하다는 거. 결국 이마트의 주가는 이 둘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어떤 애널리스트는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지금 이마트 주가는 나올 수 있는 나쁜 뉴스는 이미 다 맞아서 너덜너덜해진 상태다. 2026년부터는 규제 완화랑 재무 개선이라는 쌍발 엔진을 달고 날아오를 일만 남았다고요. 한마디로 맞을 만큼 맞았으니 이제 올라갈 때라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죠. 결국 이 질문이 남습니다. 온갖 악재를 다 맞아서 바닥까지 떨어진 주가. 과연 이마트는 2026년이라는 거대한 변곡점에서 이 기회를 잡고 추락한 거인의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